예, 여기는 몬타나입니다. 몬타나의 산악지형이고요. 계속 지금 인터스테이트 15번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귀한 궤석들이 아주 멋지게 놓여 있는 여기는 몬타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쩍 한국에서 캐나다 쪽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전화 연락해서 이제 있는 사실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뭐 이제 다 그 사정이 다 다릅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각자 다 다른 조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쭉 그 진행해왔던 과정들, 그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디서 다른 사람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미저리 강이 여기서 시작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처음 시작부터 지금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모든 그 과정들이 그리고 여러 케이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의 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에 맞게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다고 또 다 똑같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그 루트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본인들의 그 태도죠. 뭐 제가 뭐 그런다고 다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뭐 적응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남탓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영주권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받았다는 이제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때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할 때 그때 처음에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커뮤니티에서 그 단체방에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본인이 시도하던 이제 그 사스카츄완으로 가서 이제 다른 직종으로 하려다가 이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배우자 유학을 해서 오픈을 하면은 이쪽 토론토 쪽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이전시에게 계약했던 것들을 다 이제 환불받고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 유학을 신청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면허증을 땄는데 이 친구가 그냥 바로 또 한 방에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취업이 됐습니다. 면허증 취득하고 뭐 거의 한 달 안에 취업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취업이 그런 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에 제 1호 우리 이제 1호 클래스 1 이제 그때 출정식을 했던 영상도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온타리오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9개월만 일하면은 온타리오 PMP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 때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온타리오에서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대서양 쪽 애틀란타 지역의 그
누브른즈윅이라는 곳을 회사를 찾아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이제 거기 회사에서는 이제 LMI로 받았어요. LMI를 그걸로 신청을 해서 그 회사에서 LMI가 있어서 LMI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배우자의 학생 비자로 해서 오픈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학생 비자 학생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본인이 LMI로 해서 워크퍼밋을 받아버리니까 배우자는 오픈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신분 상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워크퍼밋을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거기서 6개월만 일하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거의 이제 거기서 일한 지는 한 21개월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스카추안에서 했던 친구는 한 6개월 전에 받았어요. 영주권을. 그보다 더 빨리 받았죠, 훨씬. 그게 이제 정상이었어요. 사스카추안에서 받은 사람처럼 이 친구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비엔남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범죄 기록 확인서나 이런 것을 그 서류를 미리 다 첨부하지를 못했어요. 그쪽에 뭐 행정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6개월 전에 거의 사스카추안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이제 그 기간에 그 노미니를 주는 이제 그런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가장 빠른 줄을 선택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영주권을 이제 빨리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탈 이제 캐나다 들어와서부터 지금 바로 면허증 따서 이제 경력이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트럭 경력이 3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서도 다른 직종보다 훨씬 많은 그 수입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경력이 3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자기가 가장 좋은 회사를, 좋은 조건에 있는 회사를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그게 이제 트럭으로 바로 시작하는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밴쿠버에서 일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바로 그때 그 LMI로 해서 사스카추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일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해서 가서 이제 면허증을 다시 거기서 이제 따고 그리고 취업을 했어요. 이제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제 걸린 거죠. 취업할 때까지 영주권을 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초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돼가요. 그 친구는. 그래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혼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스카추안에서 이제 바로 트럭으로 그 친구도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 방에 해서 이제 밴쿠버로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사스카추안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오픈이 그 배우자 유학이었기 때문에 오픈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회사나 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스카추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드라이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느 정도 경력만 가지고도 3개월 경력을 가지고도 거기서 취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LMI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6개월만 일하면 무조건 그 노미니를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일해서 노미니 받고 영주권 신청해서 거의
캐나다 입국부터 해서 21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이제 케이스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카드까지 다 수령해서 지금 한국에 이제 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스카추안에서 있어야 돼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추운 데서 이제 더 이상 있기 싫대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로 이제 온다고 해서 이제 한국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경력이 이제 2년이 넘으니까 뭐 어디든 가도 다 되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통 한 3년 정도 다른 업종을 택해서 하면은 3년 정도가 좀 늦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오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또 LMI도 이제 운 좋게 LMI를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도 LMI로 이제 몇 명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이제 그 신청을 지금 이제 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영주권 나올 때 되면 다 경력이 3년 이상 넘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트럭커로 해서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다른 업종보다도 이제 다른 트럭커로 시작하면은 그 같이 경력도 쌓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트럭커로 하는 게 좀 낫다고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신분이 없으면 굉장히 좀 취업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트럭 경기가 사상 유례로 지금 안 좋은 그 시즌이고요. 그리고 또 계절적인 영향도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안 되고, 또 여름철에 또 비수기 그걸 만나서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기존 드라이버들도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드값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일당 레이트도 내려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LMI를 특히 찾아서 들어간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냥 비지터로 들어와서 뭐 이제 하신다고 이제 해서 뭐 다른 또 기술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취업이 잘 되니까 그걸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도요, 내가 영주권을 따서 나중에 영주권을 따서 이걸 다시 면허를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비지터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면허증에 집중을 해서 일단 면허증을 좀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다른 이제 잡을 잡기 쉬운 잡을 잡아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제 계속 그쪽 방면을 이제 서치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또 바로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허증이 없으면은 그냥 뭐 내가 일하는 동안에 바로 뭐 주변에서 어디 뭐 트럭에서 보니까 뭐 LMI 있고 뭐 바로 고용된다, 이런 정보가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다른 루트로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항상 기회만 있으면은 이제 스트림을 바꿔서 또 갈아탈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영주권을 따더라도 바로 취업을 또 이제 신분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이제 트레이닝이 가능한 이제 그런 데들 찾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탁탁 받은 사람들은요,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의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 좀 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서 그냥 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영주권을 받고 있고요. 또 그 길을 왔는데, 그 길을 트러크를 하려고 일단 캐나다로 들어왔는데, 뜻하지 않는 또 행운을 만나서 또 메리지로 이제 영주권을 가장 먼저 받은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운을 만난다 해도 뭐 어디 가서 뭐 행운만 찾아다닌다고 행운을 만나겠습니까? 묵묵히 어느 길을 내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목적하는 대로 이게 가고 있으면은 그 가는 길에 더 좋은 행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더 좋으면 그걸로 갈아타면 돼요. 굳이 뭐 그걸 내가 캐나다에서 트럭하러 왔는데 뭐 그런 거 있어서 뭐 에이 트럭 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먼저 해야죠. 그걸 왜 싫어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돈 100억이 있으면 내가 트럭 하겠냐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막 그것을 목적으로 뭐 어떻게 가다 보면 행운이 있겠지 뭐 이것을 요행을 바란다 그러면 절대 그 행운은 피해 갑니다. 자꾸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이제 그 지 복을 걷어차고 그 행운도 걷어차요. 그러니까 그 어느 개념을 정확하게 그 이해하시고 묵묵히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캐나다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반드시 그만한 그 대가를 결과로 이제 증명해 줄 겁니다. 근데 한국의 스타일로 계속 그냥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잔머리 굴리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 발등 찍고요. 그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정확한 개념, 누가 뭐라 그러네 내가 그 정확하게 나오는 어떤 개념을 숙지를 하고 거기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행운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쉽게 얻어진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캐나다에서 LMIA 한번 받는 것은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캐나다에 지금 뭐 이민을 하고자 하는 꿈은 있고 그러는데 또 그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그 툴에 놨던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전부 부러워했어요. 그때 뭐 70점인가 80점대로 떨어졌는데 거기 올려놓은 사람들은 다 됐겠죠. 그 영어 점수만 됐다 그러면은.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그거에서 그냥 뭐 다른 데도 뭐 점수가 만족이 됐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점수로 뽑혔다는 게 이제 앞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 또 뜻밖의 길을 가다가 뜻밖의 행운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토끼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 잡아가지고 오는 꼴이에요. 그걸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다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하늘의 뜻이죠. 근데 그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자꾸 남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이제 환경 탓이나 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뭐 정보에 밝다고 그러지만은 캐나다에서 살아봤습니까? 캐나다에서 트럭을 해봤냐고요. 여기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그 정확한 얘기들을 뭐 물론 뭐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얘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주워 듣고 오직 자기 경험만 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할 때부터 저는 딱 그 컨셉이 그거였어요. 이걸 내가 자신이 없었으면은 유튜브 하지도 않아요. 내가 3년 해보고 나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거 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이런 것을 또 원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그 개념을 반드시 딱 잡았어요. 그래서 뭐 이걸 나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유튜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하고요. 우리 계속 초창기 때부터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그 학원 시험 패스한 것부터 해서 쭉 이제 그런 과정들을, 취업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에 다 올렸어요. 있는 그대로.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능성도 타진을 했었고 도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험은 이렇다, 이걸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트럭커가 되면은 뭐 초봉부터 뭐 8만 불이 뭐 되냐, 뭐 6만 불이 되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도 연봉이 8만 불이 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잘 선택해서 운이 좋게 거기서 LMI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경력이 없는데도 그 경력이 없는 첫 해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입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LMI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경험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옆에서 딴지거는 그런 정신나간 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보다 그 트럭커가 안 되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이 미친 놈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쥐들이 해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뭐 되니 안 되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유튜브 하는 놈들이에요. 트럭 유튜브 하는 놈들이 도움을 못 줄 망정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캐나다에서 과정이 다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면허증 따자마자 어떻게 바로 영주권 나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주권인데. 다 그래서 다 차근차근 그렇게 그 순서대로 절차대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됐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영주권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LMI로 해도 계속 그 회사에서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계속 경력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속 LMI 또 연장해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하는 거고 하든 뭐 여기서 노동자로서 지위는 뭐 똑같습니다. 단지 영주권만 없다 뿐이지 아이들 학비까지도 LMI로 하면은 대학 등록금까지 다 그 일반 영주권자들하고 똑같이 혜택 받으면서 다녀요. 그러면 됐지. 뭐 캐나다에서 뭐 더 이상 뭐 영주권을 뭐 그게 따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롭기는 하지요. 그 회사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도 또 갈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요,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확신이 뭐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나 그런 그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영주권 가지고도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영주권 따고도 상담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기 시민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자주 전화 옵니다. 여기서 뭐 정년 퇴직 해가지고 뭐 트럭커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영주권이 최종 그 목표가 될는지를 몰라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것도 그 지금 트럭커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다지 그 고민할 건 없습니다. 다른 직업보다 훨씬 그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뭐 영원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계속 된다면 다른 직업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물류가 흐르질 않는데 어떻게 그 혈관 같은 물류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거라고 그 나만 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그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해왔던 얘기들만 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른데 하지 않는 얘기들은 안 합니다. 그럼 믿을 것도 없고요. 이만큼 진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잘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데 제가 그것을 왜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유튜버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도전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은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게 1%라도 진행이 되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는 항상 제자리에서 뒤로 갈 뿐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일단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도 따라오는데 꼭 돈을 쫓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돈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이거부터 따지거든요. 근데 자기 능력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의 능력들을. 똑같은 일을 똑같은 회사에서 해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의 그 습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취향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0대 백수가 돼가지고 그냥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었어요. 이제 그 백수는 뭐냐면은 충분히 그 다음에도 그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 그런 백수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있는 백수.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제 그 목표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 일이 제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욕심이 들어가고 무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미국의 트러커들이 다니는 것들이 너무 이제 왜 이 직업이 미국에서 상위의 랭킹이 될까 이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트러커들은 한 번 이렇게 나가면 한 달씩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고 이제 근데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 수익도 괜찮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온다는 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트러크를 하려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더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달씩이나 집을 떠나서 있어야 된다는 게 또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매력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내가 실컷 돌아다니는데 굶어 죽기나 하겠냐. 돈은 주겠지. 밥은 먹고 살겠지. 돈을 얼마 준다는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고 없고 다른 직업보다도 그 수입이 높다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 생각으로 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트러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돈 하면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반평생 이상을 돈 벌려고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았으면서 뭘 또 돈이 또 얼마나 필요하다고 돈 하냐고. 그냥 나머지 즐기다가 그냥 힘 빠지면 죽으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돈도 자동으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같이 캘거리에서 있었던 그 친구는 요즘에 이제 그 골프 투어를 다니더라고. 그래 시간만 나면 이제 주변에 골프장을 찾아가서 골프 치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1년 정도 됐을 때는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됐으니까 1년 정도는 거의 정신없이 다녔죠. 그것만 하느라고 다른 데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1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딱 되니까 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해요. 그 친구도 그냥 자기가 이거 몇백 프로 만족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즐기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1년 동안은 이런 길을 가도 이게 언제 갔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이거 옛날에 갔는데 다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가는 거거든요. 이 앞에 겨울에 한번 지나가고 지금 한 6, 7년 만에 가는 그런 길인데 이렇게 또 겨울 아닌 시즌에는 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몬타나의 계곡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목적지만 가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보이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다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여유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수익도 좋고 또 일도 재미있고 항상 또 멋진 경관 보고 경치 보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좋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면은 그냥 어차피 굴러가면은 돈은 굴러가는 만큼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이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또 돈이 모이게 되고, 이제 그런 또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트럭 드라이버들이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미니멈 라이프를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첨단적인, 그냥 가장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다 먹고 자고 다 합니다. 뭐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이나 트럭커나 다 똑같아요. 그 우주선에서도 그 공간에서 다 그 안에서 다 싸고 먹고 다 하는 것처럼 트럭커들도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일도 재미있고 보람도 더 느끼고, 갈수록 내가 일을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근데 너무 돈 하면은 항상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걱정만 매일 앞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버렸는데, 뭐 말을 해도 이 트럭커들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 좋은 정보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정보를 취하고 말고 또 그러면 행동하는 것은 다 본인들의 몫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돈을 한 10만 불씩 받는다면 보장해 주겠죠. 근데 그럴 일도 없고, 우리가 같이 경험해왔던 그런 정보들을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해왔던 또 그런 그 경험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민 생활에서 더 나은 생활을 좀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삶의 질도 개선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잘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몬타나의 가을 분위기가 나고 있는 몬타나입니다.